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네, 지금 민주통합당 대구 경북 지역 대선 경선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이종걸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먼저 지금 경선이 오늘로서 11번째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선 한번 평가해 주시죠. 뭐니 해도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렇게 경쟁함으로써 뉴스가 되고 관심이 되는 초점이 되는 건데 이번 10번 동안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파죽에 그냥 10연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나머지 세 후보의 그 선전이 얼만큼 선전되는가 정도가 이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와서 되게 우리는 보고 있고 나머지 현장에서 그 대의원들 외에 발표되고 있는 모바일은 거의 98%가 이제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이나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역전 드라마와 같은 현장성 같은 것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모바일로 승부나는 것과 또 현장에서의 느낌과 이것이 많이 격차가 있어서 이렇게 감동의 연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 2002년도 그때 기억이 다 생생하실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경선을 통해서 바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관심이 민주당에 집중이 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 경선에는 왜 그런 게 좀 안 됐다고 보세요? 그 모바일 경선을 도입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흥행을 하기 위해서 흥행이 보장된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이런 그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실패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5대5 국민 참여 경선이었고 당 바깥의 일반 국민들을 50%로 해서 그분들도 현장 투표를 하게 해서 이제 현장에 와서 그런 감동이 현장에 많이 전달이 됐는데 이제 이번에 모바일은 이제 안에서 그냥 여기 현장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라 그런 이제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점이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그 수의 파괴력 그리고 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많은 분이 참여함으로써 오는 그런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은 됐지만 그것이 이제 현장 분위기에는 이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후보들이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기기적인 여러 어려운 점들 있죠. 지금 보니까 한 10%가 좀 넘는 게 그냥 통신 그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신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박빙구도에 있어서는 참 모바일을 도입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제 원칙적인 그런 의문 제기서부터 이제 모바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불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통해서 모바일의 그 어떤 파괴력이 좀 더 절감돼 버린 바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생각보다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든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규에는 5번 그냥 발신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다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기기적인 여러 어려운 점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면 수신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차례에 조금 비용만 더 들이면 그걸 이제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보완하고 또 현장성을 조금 이제 가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을 함으로써 현장에 오는 분들을 좀 더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뭐 비율이나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서 이제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미 정한 룰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룰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의 또 유분리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 후보가 동의하고 합의하기 전까지는 룰을 바꾸는 거는 참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장기적인 검토의 과제를 우리가 안고 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그래서 지난 대전에서는 뭐 물병 투척이나 아니면은 그런 계란을 던지고 뭐 이런 소동이 좀 있었는데요. 좀 민주당 그런 경선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실망하시고 조금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물병 던지고 달걀 던지고 그런 것이 의사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과도한 행위를 통해서 이 지역에 여기 현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줬죠. 그래서 그게 한 십몇 년 만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경선은 이렇게 아름다운 경선이 됐다라고 평가받기는 좀 어렵게 됐고 그러나 지금 이제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아직 개함하지 않은 권리당원의 표가 있어서 절반이 남아 있는데 이번 이제 대구 경북의 경선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소란 행위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후보들께서 자제를 요청하고 서로 화합해서 한 무대로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요청이 이제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많이 이제 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대구 경북은 이제 평상시의 분위기를 되찾았고 우리 서울 경기에서 정말 민주당이 한번 저력을 정말 원칙적이고 평온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인혁당 사건 등 기타 역사적 사건 그것은 자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옛날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본인이 퍼스트 레이디를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하는 그 인식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깜짝 놀랐고 그런 후보를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대통령으로 허용하게 되면 이 나라 꼴이 아마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마 서울 경기의 경선장에는 아마 투입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말 박근혜 후보를 저지할 수 있는 진정한 후보를 한번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뽑아내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아마 조금씩 흩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합되고 단결된 분위기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제 쇄신 의총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당 지도부를 향한 그런 비판이 있고 쇄신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종걸 최고위원님도 지도부의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학규 후보 측에서는 뭐 유신 체제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원들의 쇄신 요구나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또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한명숙 대표가 이제 사임하고 난 다음에 보궐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뽑았는데 그 지도부의 역시 임무는 대통령 후보를 성공적으로 국민의 관심 속에 뽑아내는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종반에 이르고 있는 대통령 예비 경선이 꼭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도부 한 사람으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과 함께 민주당 지지도가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고 박근혜 후보의 그 평가는 오히려 달리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이제 민주당 호의 하나의 선장과 같이 있는 지도부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지도부는 이제 겸손하고 객관적인 그 판단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될 기까지 소통이 없었다. 그런 의원들의 지적들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민주당의 그 아주 답보적인 지지도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또 안철수 원장이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거의 무슨 마이너 리그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 경선에 있어서 만연히 그냥 이 절차를 진행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냥 불확실한 예측 속에서 그 기대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종기에 이른 예비 경선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는 이제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스스로 준비해다는 말씀은 뭐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현재로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사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해서 선거 때까지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고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서 민주당이 이끌려져 왔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있는 지도부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만 우리 책임지는 것뿐 아니고 이 지도부의 분명한 겸손한 태도로 인해서 민주당이 거듭나고 민주당이 더 미래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마지막 힘을 마지막 혼신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뭐 민주당 경선이 마이너 리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에 원심력이 있죠. 큰 원심력 안철수 원장이 있는데 바로 민주당 경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안 된다면은 다음 주에 안철수 원장이 뭐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원심력이 더 커지는 셈인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이 안철수 원장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민주당 후보가 그 안철수 원장과 단일을 하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그 경선을 치러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 문재인 후보의 연설 내용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을 쇄신하겠다, 정치를 쇄신하겠다,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다, 겸손한 정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쇄신이란 말이 참 의미 있게 들립니다. 아마 문재인 후보도 지금 이런 민주당 가지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쇄신의 의미, 쇄신의 그 작동이 원칙적으로 민주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잘 이행되기를 좀 우리 기대하고 있고요. 다행히 최근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해서 안철수 원장과의 지지도 차이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하게 이번에 박근혜 후보를 전 시대적인 박근혜 후보를 저지하고 새로운 민주당의 비전을 만드는 아주 공평하고 원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드라마를 이번에 우리 예비 경선에서 완전하게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높아가는 상승의 어떤 지지도를 우리들이 좀 기대하면서 안철수 원장과 소화를 벌이고 정말 박근혜 후보를 저지할 수 있는 진정한 후보를 뽑는 민주당도 국민 속의 민주당이고 또 국민을 성공시키고 국민의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지 민주당이지.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 또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해서 단지 못 냈다는 그 불임의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래도 서울시장을 만들어서 새롭게 민주당으로 입당하게 된 그런 이제 전 절차를 보면 이번 대통령 후보의 경우도 그런 단시간적인 그런 판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민주당이 존속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라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박근혜 후보를 저지해서 민주정부 우리 미래의 과거의 새누리당은 우리가 저지하는 역사적 책무를 꼭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원순 후보 때처럼 밖에 있는 상태에서 경선을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를 한다 뭐 그런 방식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안철수 원장이 힘을 보태는 방법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불가피한 여러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을 때는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놓고 정말 큰 우리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이 이 목적이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은 수단입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미래를 잘 만들어내는 수단으로서 민주당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조화롭게 생각해야만 되는 그 시점에 있다. 국민적 결단을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지혜롭게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뭐 종합해 보면은 박근혜를 이길 후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